2017년 한 네티즌이 홍콩 거리에서 물건을 나르는 처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와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지만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렬한 대조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내레이션에서는 이 장면이 쇼가 아니라 평범한 그녀의 진짜 일상생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외의 장면은 그녀를 더욱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몇 분짜리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몰려들어 공유하고 퍼뜨렸습니다. 이 홍콩 아가씨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고 평범한 사람에서 중화권의 슈퍼 인터넷 스타가 되었습니다. 많은 뉴스 매체들이 그녀에 대해 보도하면서 그녀는 홍콩의 라라로 불리게 되었고 홍콩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삿짐 운반인이라는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얼굴로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힘든 일을 하느냐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홍보일 거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곧 이삿짐 운반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인터넷 스타로서 돈을 벌 수 있고 못해도 뛰어난 외모 덕에 부자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2019년 그녀는 한맞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부유한 2세 남성과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이 흘러 뉴스의 열기도 식었지만 이 홍콩의 라라가 과연 부자 집안에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삿짐 운반 일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실만 다루는 중국 실화 탐사대입니다. 오늘의 실화 시작합니다. 1988년 주첸페이는 홍콩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홍콩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대만 1월담의 고산족 출신이었습니다. 주첸페이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 가족은 홍콩 구룡의 라이치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주첸페이의 가정은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집도 차도 있었고 아름다운 피아노도 있었습니다. 주첸페이는 부모님이 종종 자신과 여동생을 일본으로 여행을 데려가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서구 선진국들도 여행했습니다. 1990년대 주첸페이의 아버지의 물류 사업은 점점 번창하여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995년 주첸페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가족은 대만으로 이사했습니다. 2001년 부모님은 사업을 푸젠 연해 지역으로 확장하며 주첸페이도 가족을 따라 샤먼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주첸페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아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성격이 변해 가족과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었고 주첸페이는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주첸페이에게 일을 하여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주첸페이는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청소년이었습니다. 2004년 반항기였던 주첸페이는 가출을 결심했습니다. 주첸페이는 어릴 적 성장했던 홍콩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샤먼의 집을 떠난 후 주첸페이는 혼자 홍콩으로 가서 고모에게 의지했습니다. 고모는 주첸페이의 숙박 요청을 받아들였고 덕분에 주첸페이는 전학 온 학생으로서 학교로 돌아가 시험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5학년 때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은 주첸페이는 고모에게서 독립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는 고모의 아들이 해외에서 홍콩으로 돌아와 결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모의 집을 떠날 때 주첸페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모의 집은 실제로 작지 않았고 여러 개의 방이 있어서 주첸페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첸페이는 동요가 심한 생활을 시작했고 전에 없던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고모의 집을 떠난 후 주첸페이는 사실상 고아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샤먼의 집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와의 갈등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고모에게서 쫓겨나 홍콩에서 갈 곳이 없었어도 그는 집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첸페이는 홍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7살에 혼자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시절에 대해 묻자 그는 담담하게 그들은 행복한 아이들이라며 2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주첸페이가 그 어려운 시절에 겪었던 고난과 고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의 강인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추첸페이는 과거에 사촌 형부의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한 적이 있었고, 호텔에서 웨이터, 보안 요원, 실내 수영장 구조원, 그리고 청소부 등 여러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시기에 두려움 없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일들은 추첸페이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속 일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성격의 추첸페이는 홍콩의 직장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진심이 아닌 겉모습에 지쳤습니다. 오늘은 미소를 짓고 내일은 뒤에서 비난하는 직장 내의 정치와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은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는 주변 동료들이 진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2008년 추첸페이는 거의 20살이 되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매시장과 슈퍼마켓에 물건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추첸페이는 이삿짐 운반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류업계에서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추첸페이는 이 일이 많은 시시비비가 없고 마음에 맞는 동료도 있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배송 차량을 따라다니며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매일의 일이 마치 놀이처럼 느껴져 매우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들처럼 훌륭한 일 처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류 일은 추첸페이에게 어린 시절 사업을 하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추첸페이를 남자아이처럼 독립적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화물 컨테이너 터미널에 가서 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컨테이너가 20피트짜리이고 저 컨테이너는 24피트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추첸페이는 그 기계들이 화물을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추첸페이는 결국 물류업계에 종사하게 되었고 이는 어릴 적 꿈을 어느 정도 실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삿짐 운반 일을 시작한 시기는 가장 힘든 시기는 아니었지만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추첸페이의 첫 번째 운반 일은 홍콩 신포항 공단에서 각종 도매시장과 슈퍼마켓의 과일, 채소, 곡물 및 차파 등을 배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하면서 추첸페이는 계란 배달을 하던 남자 동료와 알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행복하게 지냈고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함께 더 좋은 집을 임대하고 조금씩 저축도 했습니다. 둘은 함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추첸페이의 남자친구가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매일 정신이 혼미해져 계란 배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손대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도박입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추첸페이가 어렵게 모은 저축을 몰래 가져가 모두 도박에 날려버렸습니다. 추첸페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짐을 싸서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비록 이별의 고통이 그를 무너뜨릴 듯 했지만 그는 미래가 없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그 당시 추첸페이는 다시 한번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과일 도매 시장의 사장에게 부탁하여 잠시 동안 트럭의 짐칸에서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와 보증금을 모으면 곧바로 이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추첸페이는 몇 년 전 고모의 집을 떠나던 때를 떠올리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에 두터운 방어벽이 생겼고 자신의 가치관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열심히 일하는 태도로 다시 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은 추첸페이를 이해하고 포용해 주었습니다. 슬프고 고집스러운 이 소녀를 보며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추첸페이는 트럭의 짐칸에서 무려 10개월을 보냈습니다. 겨울부터 여름까지 말입니다. 짐칸에는 당연히 쾌적한 주거 조건이 없었고 씻고 이를 닦기 위해서는 과일 시장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화장실에는 겨울에 따뜻한 물이 없어 샤워할 때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여름에는 짐칸이 너무 더워 열사병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추첸페이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두 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 드디어 집을 임대할 돈을 모았습니다. 추첸페이는 드디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화물을 옮기다가 운전사의 실수로 핸드카트가 추첸페이의 왼손을 덮쳤습니다. 운전사는 자신이 사고를 저지른 것을 알고
급히 달려와 주첸페이의 장갑이 붉게 물든 것을 보고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어. 주첸페이는 병원에서 철핀을 받고 몇 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바로 퇴원했습니다. 반달 후 병원에 다시 방문했을 때 의사는 그의 손가락 뼈가 어긋났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주첸페이에게 뼈를 다시 부러뜨리고 철핀을 다시 박는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했지만 주첸페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몇 달 동안 일을 못하게 되는데 그동안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며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주첸페이의 왼손 엄지손가락은 더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되어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동안 주첸페이는 한 달도 채 쉬지 못하고 급히 복귀했습니다. 그는 그 사고가 자신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운전사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사장에게도 산업재해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첸페이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머무를 곳이 없을 때 사장이 트럭 짐칸을 제공해준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결과로 사장은 주첸페이에게 한 달치 월급만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항상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주첸페이는 제때 집세를 낼 수 없게 되어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또 다른 이삿짐 운반 일을 찾았습니다. 주첸페이는 아우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목상으로는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좋은 파트너처럼 지냈습니다. 주첸페이는 아우이와 함께 5-6년을 일했습니다. 가끔 과거의 산업재해 사고를 이야기할 때마다 아우이는 친구를 대신해 불공평함을 토로하며 내 이전 사장은 너에게 진짜 행운이었다. 이건 영구적인 장애인데 큰 돈을 보상받아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주첸페이는 몇 초간 침묵한 후 그가 내가 잘 곳이 없을 때 트럭 짐칸을 제공해줬어. 그리고 나는 장애와 얽히고 싶지 않아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이는 주첸페이의 마음속에 남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과 맑은 심성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흘러 주첸페이는 29세가 되었고 곧 30대에 접어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삿짐 운반 일을 거의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때 운명은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었고 그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습니다. 주첸페이는 빼어난 외모와 단호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일 물건을 나르면서 생긴 선명한 근육 라인을 자랑했습니다. 단연간의 작업 경험 덕분에 그는 물건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옮겼습니다. 물론 이렇게 오랜 기간의 육체 노동은 그에게 굳은 살 가득한 손과 온몸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주첸페이의 건강한 몸매와 밝고 긍정적인 마음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2017년 홍콩 반산구의 거리에서 주첸페이가 열심히 물건을 나르는 모습이 한 네티즌에 의해 촬영되어 SNS에 올라갔습니다. 사진 속 주첸페이는 핫팬츠와 단색 민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고 이는 마치 영화 툼 레이더의 주인공 라라 크로프트를 연상시키며 네티즌들은 그녀를 홍콩의 라라라고 불렀습니다. 주첸페이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주첸페이는 휴대폰에 몇 개의 소셜 네트워크 앱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검색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주첸페이는 여전히 땀을 뻘뻘 흘리며 묵묵히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 바로 잠에 들곤 했습니다. 얼마 후 주첸페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이미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유명해지면 논란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주첸페이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고 몸매가 너무 좋아서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의 갑작스러운 인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여자가 왜 힘든 일을 할까? 라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가 TVB의 배우일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했습니다. 주첸페이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진은 단순한 연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 뒤에 미디어 회사가 홍보를 위해 계획한 것이라고 믿었으며 주첸페이의 데뷔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홍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첸페이가 인터넷 스타가 된 후 명성과 돈을 쉽게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콩에는 여자 4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이전에 TVB의 유명 배우였던 사람으로 주첸페이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첸페이가 진짜 이삿짐 운반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첸페이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홍콩의 가장 아름다운 여자 이삿짐 운반인으로 불린 후 이 진행자는 추첸페이의 하루 일과를 촬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추첸페이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며 그의 일을 관찰했고 결국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추첸페이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진행자는 추첸페이의 순수함과 끈기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진행자는 자신의 SNS에 추첸페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에 나는 추첸페이를 여신으로 묘사한 보도를 의심했고 그 진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첸페이를 만나고 나서야 그는 진정한 여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 진실되고 선했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100명의 소녀를 집으로 배웅하다의 진행자는 추첸페이를 처음 본 느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TVB의 배우라고 생각했고 단지 이삿짐 운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짐칸에서 엄청난 힘으로 물건을 옮기는 모습을 직접 보니 그는 진짜였습니다. 세상의 여론이 복잡한 가운데 추첸페이 본인은 외부의 논란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금의 일이 더 안정적이라고 느낍니다. 추첸페이는 대중의 관심이 그녀를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과 기업에 애정받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이삿짐 운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업활동에 초대받아도 그녀는 자신의 업무 시간 외에 일을 배치했습니다. 추첸페이에게 인터넷 스타가 되어 운송업계의 유명 인사가 된 것은 단지 물건을 배달할 때 길에서 사람들과 더 많은 사진을 찍고 낯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녀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자신이 유명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많은 고객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일에 대한 진지한 태도 때문이지 인터넷 스타로서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첸페이는 여러 기업의 광고 요청과 유명인들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자동차, 신발, 피트니스 등 자신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신중한 접근은 자기 자신에게도 양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추첸페이가 광고를 수락한 후 네티즌들은 그녀의 행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녀가 전업 인터넷 스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택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광고를 선택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녀의 신중함과 성실함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그녀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첸페이가 곧 돈을 버는 기계가 되거나 부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은 추첸페이의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홍콩 연예계의 옛날 거물들도 그녀와 함께 하려 했습니다. 2018년 탄융리는 추첸페이를 찾아 함께 물건을 싣고 내리는 이삿짐 운반 일을 체험했고 그녀를 자신의 신곡 이동인의 뮤직비디오 촬영에 초대했습니다. 탄융리는 이 노래가 추첸페이를 잘 묘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매일 다른 장소로 이동하며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일과 생활 방식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탄융리는 또한 그녀를 여중오걸로 묘사하며 자신만의 인생을 용감히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2019년 72세의 홍콩 음악계의 거장 린쯔샹은 추첸페이를 자신의 콘서트 홍보 영상 촬영에 초대했습니다. 린쯔샹은 추첸페이의 우상이었고 촬영 후 추첸페이는 서명과 사진을 요청하며 매우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우상 앞에서 여자 한자에서 작은 팬으로 변했습니다. 추첸페이의 온라인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예능 프로그램과 맞선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그녀에게 출연 제안을 했습니다. 추첸페이는 결국 유명 맞선 프로그램 비성무료에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첸페이가 레드카펫을 밟으며 무대에 오를 때 그녀는 순백의 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우아한 자태와 비범한 인생 경험으로 현장의 많은 남성 출연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왜 이삿짐 운반 일을 선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은 진실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삿짐 운반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 현장의 많은 남성 출연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동등한 결혼을 지향했기 때문에 추첸페이의 직업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추첸페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떠나려 했지만 한 명의 남성 출연자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 출연자는 명문가 출신으로 유명 대학을 졸업한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추첸페이의 직업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는 추첸페이의 근면하고 불굴의 성격에 깊이 감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프로그램 현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불꽃을 피웠습니다. 결국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 속에서 이 젊은 재벌 2세 남성 출연자는 추첸페이를 깊이 끌어안았고 현장 관객들은 두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장면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두 사람에게 이 드문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멋지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이 용사와 공주의 연애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외모와 집안 배경에서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울리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둘째, 그들의 관념 차이가 매우 큰데 이러한 사랑이 현실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들의 미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추첸페이와 그 재벌 2세 남성 출연자는 프로그램 현장에서 사랑을 키우며 실제로 한동안 열애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결국 헤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이별의 근본 원인은 관념과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남성 출연자의 가족은 추첸페이가 종사하는 직업을 체면 없는 일로 여겨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결혼할 상대가 온화하고 현명한 여성이기를 바랐지 거칠고 자유분방한 노동자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가족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남성 출연자는 망설이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추첸페이는 인생을 꿰뚫어보고 있었고 그녀는 앞으로의 삶이 어떤 구속도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으며 부유한 집안의 규칙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관념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헤어져요. 추첸페이는 단호히 결심하고 이별을 택했습니다. 이별 후 그녀는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갔고 이삿짐 운반일은 여전히 그녀의 주요 직업이자 경제적 수단이었습니다. 추첸페이에게 있어서 소박한 생활은 몇 평 남짓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도시락을 먹으며 높은 수입이나 많은 저축이 없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그녀에게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단지 생존일지 모르지만 추첸페이에게는 땀을 흘리고 밥을 먹는 평범한 생활이야말로 진정한 안정감이었습니다. 추첸페이의 이러한 선택과 태도는 그녀가 결국 인터넷에서 멀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화려한 세상에서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추첸페이는 2020년 이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2023년 한 네티즌이 홍콩 거리에서 다시 추첸페이를 만났고 그 네티즌은 추첸페이를 보고 여전히 아름답고 마음이 착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추첸페이는 여전히 자유로운 모습이었고 얼굴은 매우 청초했습니다. 몸매는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네티즌이 추첸페이를 알아보자 그녀는 트럭에서 일어나 흔쾌히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도 자신에게 많은 먼지가 묻어 있으니 상대방의 가방에 묻지 않게 조심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보아 추첸페이는 이미 평범한 생활로 돌아와 여전히 이삿짐 운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몇 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고 그녀의 몸에는 세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를 우연히 만난 네티즌이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후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거나 감탄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야위었지? 정말 누군가 그녀를 돌봐주었으면 좋겠어. 제발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유명해졌을 때 좋은 사람과 결혼하거나 더 나은 직업을 찾았어야 했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을 거의 하지 않는 추첸페이는 이 댓글들을 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그녀는 아마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본성이며 그녀가 늘 추구해온 삶입니다. 평범함이 그녀가 가장 원했던 삶의 방식이며 그녀의 가장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평범한 이삿짐 운반인에서 홍콩의 가장 아름다운 이삿짐 운반인으로 평가받기까지
추첸페이의 인생을 바꿀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명해졌을 때 돈을 더 많이 벌고 좋은 매니지먼트 회사를 선택하거나 부자와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첸페이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본성이며 그녀가 추구해온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추첸페이에게는 현실적으로 안정된 삶이 중요했습니다. 부유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이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는 것이며 빠른 돈을 버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추첸페이가 인터넷에서 사라져 있던 몇 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유명해진 인터넷 스타들이 많았지만 그중 상당수는 곧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대중의 시야에 등장한 추첸페이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이삿짐 운반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은 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매일 건강하게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간단한 생활과 순수한 행복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유혹 속에서 이를 유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런 관점에서 추첸페이는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삶의 본질을 인식한 후에도 여전히 삶을 사랑할 수 있었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확고히 걸어갔습니다. 용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더욱 견고하고 특별했습니다. 추첸페이에 대한 몇 가지 기사에서 그녀는 90kg의 무거운 짐을 들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감성적이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평범한 소녀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한식당의 후미진 창고에서 고양이들을 돌보았고 매번 물건을 배달할 때마다 고양이들을 쓰다듬곤 했습니다. 추첸페이는 요리를 배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리를 할 때는 이삿짐을 나를 때의 강한 모습과 달리 모든 근육의 힘이 사라진 듯 소심한 소녀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친 후 자신만의 소박한 임대주택으로 돌아가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또한 추첸페이는 화물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자가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나중에 직접 화물차를 운전해 작은 운송팀을 꾸려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첸페이의 모습은 그녀가 물질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추첸페이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면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추첸페이가 이렇게 끈기 있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녀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추첸페이가 부유한 사람과 결혼할 기회를 놓친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몇 년간의 고생을 덜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추첸페이에게는 자립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 손으로 돈을 버는 것을 선택했고 힘들고 고되더라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의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추첸페이의 이러한 강인한 정신과 끈기는 사회의 폭넓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전달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으며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야 한다. 오직 열심히 일해야만 당당하게 소비할 자격이 있으며 오직 끊임없는 노력만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 추첸페이는 부유한 집안의 공주에서 이삿짐 운반인으로 변신한 그녀의 굴곡진 인생 여정을 통해 평범한 사람도 꿈을 향해 끈질기게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굴의 정신 덕분에 추첸페이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첸페이는 힘들게 일하며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반드시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